자, 제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1 한 번씩만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이게 현물에도 통용이 되는 트레이딩 스킬이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확실히 시켜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약간의 잡음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처음, 자, 추세 추종 트레이딩이 뭔가, 추세 추종 트레이딩 방향성을 따라간다. 투자 주체의 등에 올라탄다. 맞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니까 우리가 매도를 따라가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추세 추종 트레이딩이죠. 맞습니까? 이게 추세 추종 트레이딩입니다. 자, 그러면 추세 추종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고가가 390.6이에요. 그리고 저가가 385.9입니다. 둘을 합해서 나눈 가격이 고저 기준값인데 388.25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금일 기준값 한 개가 발생을 했어요. 388.25. 근데 아직 시가, 종가에 대한 기준값은 안 나왔죠? 근데 제가 늘상 드린 말이 시가, 고가 형태면 종가가 저가가 될 수 있는 원웨이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항상 드려왔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7. 자, 기억나시는 분들 7 한 번씩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추세 추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지금 봐보십시오. 고저 기준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385.95 기준값이 서로 똑같아지죠? 그러면 저가를 더 낮출 수 있고 종가도 낮출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저가가 낮아지면 종가도 낮아질 수 있다. 왜? 시가랑 고가가 수평이기 때문에. 자, 요건 이해되셨죠? 요거는 무조건 이해가 되셨어야 해요. 여태 늘상 드린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맞죠? 자, 이해되셨다. 1. 시가랑 고가가 수평이니 저가에 따라 종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게 경우의 수 1이다. 이해가 되셨다. 1.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추세 추종 트레이딩은 뭐냐? 기준값이 388.25죠. 얘를 (388.25를) 손절값으로 잡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투자 주체가 현재 하락을 시키고 있으니까 나도 하락 따라갈게. 그래서 발생된 기준값은 뭐로 쓰여집니까? 손절값으로 쓰여집니다. 이게 추세 추종 트레이딩. 이해되셨습니까? 발생된 기준값을 가지고 손절값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 외인이 1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과 그 기관조차도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된 첫 기준값이 388.25. 그럼 이걸 손절값으로 잡고 우리도 매도로 들어가면 추세 추종.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셨다. 7. 추세 추종은 이 추세가 연장될 수 있으니 내가 이 손절값을 잡고 최대 리스크를 얼마 감내할 수 있으니 뭐 387에서 매도를 들어가 388.25가 돌파하면 난 손절할 거고, 돌파를 뭐 안 한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추세 추종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역추세 매매는 뭐냐? 기준값이 388.25입니다. 여기서 3P를 빼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요? 388.25에서 3을 빼면 385.25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역추세 매매는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을 가지고 기준값 대비 3P 이상의 이격일 때 다시 기준값까지 회귀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3P 이상일 때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3P를 계속 유지해 줘야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추세 추종은 얘를 손절값으로 잡지만 역추세는 얘를 익절값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P 그리고 양봉의 발생 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이 충분해 1천만 원에 5개 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5번의 역추세 물타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3P마다 하나씩 추가 매수를 해주는 거다. 그게 역추세 매매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준값에 대한 회귀는 거의 반드시 이루어지고, 특히 주봉과 월봉에 대한 회귀는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초반부터 원하던 주체가 현금 비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버리면 뭐가 되니까? 과열이 되니까. 자, 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고점은 390.60인데 외인이 매도로 오늘 잡은 단가가 388.25라고 칩시다. 3P 이상 벌어졌어요. 익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매도를 잡았다면 매도 단가는 더 높겠죠. 그러면 이격이 오늘도 3P가 벌어진 게 385.25예요. 그럼 여기서 익절 환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현물로 따지면 매수한 부분에 대한 기준값에서 차익 실현이 발생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요 3P라는 건 언제든지 익절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의미를 둬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도장에서 매수로 들어갈 거라면 외인의 투자 단가가 388.25니까 얘보다 3P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절대 선물은 안 죽는다. 현물도 마찬가지. 다만 현물은 일방향인 게 조금 아쉽다. 그 차이가 있고, 선물은 매도도 역추세 매매가 가능하고 매수 때도 매도로 역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점과 저점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는 트레이딩 스타일입니다.
장과 상관없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원하는 스타일로 가려면 역추세 매매인데 역추세 매매도 어렵죠. 추세가 길어질 땐. 그래서 추세 추종이랑 적절히 믹스가 필요하다. 다만 지금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려고. 추세 추종은 기준값이 뭐가 된다? 손절값이 된다. 역추세 매매는 기준값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익절값이 되거나 돌파하면 유지해버린다. 추세 추종의 경우 손절값을 이탈해서 돌파를 해버린다 위로. 그러면 스위칭을 해야 된다. 근데 현재는 아직은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가 잘 먹힌다. 자, 개념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의 기준값은 388.25인데 3P 이격이 385.25, 저가가 385.9. 그러니까 385.9가 얘네의 매도 단가는 아닌 거죠. 얘네의 매도 단가는 그 위에 있는데 익절을 하고자, 그리고 자기 방향을 추구하고자 한 다음에 하락을 시킨 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추세 매매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3P 이상의 이격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유 레버리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트레이딩 또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추세 추종은 기준값에 의해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바운스가 많을 경우에는 손절이 잦죠. 박스권에서 위도 돌파를 안 해버려. 상단도 하단도 이탈을 안 해. 그러면 기준값만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계속 진입 손절 진입 손절 진입 손절 이렇게 되는 게 추세 추종. 역추세 매매는 기준값을 익절값으로 잡고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기다린다. 너네도 언젠가 익절하잖아. 그러니까 나 그 익절 타이밍 때 나도 같이 할 거야. 니네 손바뀜 나올 때 나는 익절하려고 너네랑 3P 이격 벌려놨어. 이게 역추세 매매다. 그럼 오늘 기준값이 분명히 잡혔죠. 고점은 390.6, 저가는 385.9인데 오늘 들어온 투자 주체의 매도 단가는 388.25라는 얘기죠. 가격은 절대 개인이 만들지 않습니다. 의도한 투자 주체가 만드는 게 가격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투명한 게 가격이다. 가격을 알면 거래량은 해석이 알아서 된다. 자, 오늘 같은 날 봐보세요. 거래량 봐야지 매도가 세다 보이십니까? 거래량 안 봐도 오늘은 매도 거래량이 많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걸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부터 계산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만 눈에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개념만 가지고 계십시오. 추세 추종은 기준을 손절값으로 둔다. 역추세 추종은 기준과의 이격을 벌리는 상태에서 매수로 들어가거나 매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얘네의 기준이 우리한테 익절값이 돼버린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신 분들은 7 한 번씩만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현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뭐야, 바이오로그. 이거 제가 좋아하는 종목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삼성전자로 갈게요. 월봉은 아직 이쁘네. 자, 일봉으로 봤다. 자,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간단하게. 삼성전자를 내가 주포보다 낮게 사고 싶다. 근데 이 음봉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얘네가 매도를 한다거나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가정이나 전제가 있는 거죠. 이 가격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투자 주체가 만들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이 음봉을 만든 것 자체가 투자 주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차 여기가 첫 투자 주체가 매도를 시작한 가격일 거고, 여기가 두 번째 가격일 거고, 오늘이 세 번째 가격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현물을 할 때도 물타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물은 일방향이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다시 안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물타기를 만약에 하시고자 한다면 양봉이 나오고 나서 하는 기준이 생기는 게 제일 좋긴 하나, 투자 주체가 매도하는 매도 평단보다 내 평단이 낮아야 된다. 그럼 얘네가 79,000원부터 매도를 시작했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한 요쯤이 매도 평단이 될 겁니다. 그럼 얘네도 익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금이 뭐 연기금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뭐 수백조 수천조 이렇게 여기다 투자를 할 것도 아니야. 그럼 언젠간 익절도 필요하고 리밸런싱도 필요하고 손바뀜도 필요해. 더 센 놈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얘네의 매도 평단보다 더 낮은 매수 단가를 갖고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세 봉을 합치면 외인과 원래 기관은 물타기를 안 합니다. 불타기를 하지. 이 세 봉을 합쳤을 때 이만한 큰 음봉이 생겼다. 그럼 여기가 기준이겠네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78,500원 라인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된다? 투자 주체가 매도하는 평단보다 내가 항상 더 아래의 매수 평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레버리지, 보유 자금 조절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물은 일방향이라 어려우나 선물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추세 추종은 이 기준 자체가 손절로 작용을 하나. 자, 추세 추종은요, 이탈하면 손절, 돌파하면 다시 진입, 다시 손절, 다시 진입. 그게 아니고 역추세는 이격 차이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얘네가 익절할 때까지. 쇼 커버링이든 매수든 매도든 재매수를 할 때가 있을 거고 익절을 할 때가 있을 거고, 근데 선물은 양쪽 다 익절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므로 역추세 매매시는 기준값을 익절값으로 두고 이격만 벌리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잡아 당겨줄 때 우리 단가 이상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유튜브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나오지도 않으실 거예요. 역추세 매매 자체는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금을 활용하는 거니까. 추세 추종은 손절 기준값을 손절값으로 잡고 진입 돌파 진입 돌파 진입 돌파 손절 진입 손절 진입 손절 진입을 반복하는 게 추세 추종이고, 역추세는 얘네 평균 단가를 계산해 놓고 오는 선물처럼 날라갔어. 오늘의 기준이 388.25라면 얘랑 3P 이상 벌어진 자리, 난 385.25면 들어가 볼게 라고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얘네가 익절하길 기다리는 게 역추세다. 근데 이 역추세가 크게 먹을 때는 어떤 때냐? 얘네가 익절을 하면서 환매수를 하면서 매수로 갈아탈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뭐 할 때예요?
매수 포지션을 손절하면서 매도로 들어갈 때, 그러면 이 가격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역추세 매매로 이격을 벌려놓은 것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역추세 매매의 기본 이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하면 손실이 안 난다. 레버리지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이고, 추가 매입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 혹은 매입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 매도 중에 그냥 매수를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격이 최소 3p 이상 벌어졌을 때 얘네가 익절할 걸 바라고 우리도 다음 또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가격이 385.9죠. 얘네가 갭을 안 만들 거면, 얘네가 뭐 갑자기 음봉인데 뭐 저기 아일랜드 보낼 거 아니면 우리 단가는 온다. 그게 역추세 매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인지되신 분들은 7 한 번씩만 입력을 해주십시오. 저 솔직히 지금 제가 카톡방을 잘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하시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일단 제가 개념 정리만 해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개념 정리 깔끔하게 해드렸고, 추세 추종은 기준이 손절이다, 기준값이 손절이다, 역추세는 투자 주체의 평단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격만 벌려놓고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선물이든 현물이든 손실이 날래야 날 수가 없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그냥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짧은 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고 다 이해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종료하고 다시 제자리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